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합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캠회로를 안 만들어 왔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다육이가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되는 이유 중 여러 개 설명하다가 요거 차각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증산작용이 왜 필요한지, 결국에 입장을 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이 들어가집니다. 조금 제가 여기 기본적인 식물의 광합성만 가져왔는데요. 기공의 요 개폐 유무의 차이인데 요거는 간략하게 또 설명이 되니까 요걸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거의 중학교 1학년 수준, 굉장히 기본적인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너무 한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알려드릴게요. 광합성은 주로 낮에 일어나요. 저희가 처음 식물학을 공부했을 때는요, 전부들 광합성은 낮에만 일어나고요, 호흡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무조건 밤에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요, 점점 연구를 하니까 광합성은 주로 낮에 그렇지만 호흡도 같이 일어나요. 근데 미미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밤에도 광합성이 일어나요. 암반응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게 있는지 또 몰랐다 라고 식물학이 굉장히 발전이 느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머나, 밤에도 광합성을 하는구나 라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낮에는 광합성, 밤에는 호흡을 한다고만 요렇게만 아셔도 돼요. 나머지는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정말 열심히 대학교 수준 요 정도 암반응과 명반응 이런 거 알 정도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분야만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광합성은 낮에만, 호흡은 밤에만. 근데 서로 낮에도 호흡이 조금 일어나고 밤에도 광합성 좀 일어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화학식 요게 CO2예요. 요게 이산화탄소, H2O가 물, 6H12O6가 포도당, O2가 산소, H2O가 물입니다. 6개의 이산화탄소하여 12개의 물, 그리고 빛 에너지가 합쳐지면 뾰로롱 하고 무에서 무죠, 거의. 에서 포도당과 산소, 물이 생성되는 게 광합성이에요. 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때 기공이라는 게 있어요. 잎 뒷면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인데요. 안 보여요. 보려고 하지 마세요. 돋보기 가지고도 안 보입니다. 광학 현미경증 가야 보이기 때문에 눈 띄고 그 구멍이 있나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요 기억하세요. 안 보여요. 요 기공을 통해서요, 낮에는 기공이 땅 열리면요, 이산화탄소가 요 식물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야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쭉 광합성을 하고 나면 여기 기공을 통해서 산소가 쏙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산에 가면 굉장히 청량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많이 산소를 내뿜거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뽕뽕뽕 내뿜기 때문에 가면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밤에는요, 요거 아까 얘기해줬죠? C6H12O6는 포도당과 산소, 물을 이용해서요, 이산화탄소와 물, 제일 중요한 겁니다. ATP 요거를 생성을 합니다. 개수는 32개.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하면 토탈 38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붙어서 나타납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요것도 필요 없어요. ATP만 생성한다는 거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호흡 다른 데서 들어온 건데 총 38개 있고요. 다른 데서 6개가 더 날라오긴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거 포도당은 쉽게 설명하면 사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이기 때문에 육탄당, 그냥 사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탕을 샀어요. 밥으로 보시면 돼요.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사탕을 냠냠냠 입에 머금고 녹여서
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키도 크고 잎사귀도 만들고 사람도 똑같아요. 살도 찌우고 근육도 만들고 요 ATP로만 우리가 생성장에 필요한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호흡 작용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때는 또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기공을 통해서요, 산소를 받아들여요. 호흡은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공을 통해서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기체의 출입이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예요. 낮에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밤에는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요. 요 기본적인 광합성은 C3 식물, C4 식물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C3랑 C4의 차이점은요, 한 번 더 광합성을 튕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C4 식물이라서요. 이 친구들은 CO2와 빛의 온도만 있으면 계속 효율이 올라가집니다. 네. 요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C3, C4 식물은 그냥 인맥이 나란히 옥수수 벼 요런 친구들이 C4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알 필요가 없는 아이들. 자,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인 광합성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캠 식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얘들을 발견했을 때 식물학적으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요, 식물학이 어쩔 수 없어. 잠시만요. 식물학이 서구권에서 발달이 됐거든요. 없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우린 C3, C4까지만 해도 오 했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이거랑 이거로 C3, C4로는 얘들 분류할 수가 없어요. 오, 이게 뭐야? 뭐 이런 식물이 다 있지? 어머나 세상에 가면서 하다가 이 친구들을 캠 식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하는 방법이 다른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때 얘기해 드렸죠? 식물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합성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붙이면 망해요. 솔직히 못 살아. 선인장은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가시로 변했고요. 다육이들은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장 사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햇볕이 받는 부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캠 식물로 진화를 했는데요. 요 식물들의 특징이 이 친구들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광합성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 트렌드가 아니죠. 새로운 방법의 광합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고 발견하기까지는 굉장히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성장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얘 선인장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거고요. 원산지에서는 굉장히 더디게 자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캠회로를 사용하면 식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제 캠회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낮에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다고 했잖아요. 캠 식물은 기공이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들에 비해 이 친구들이래요. C3, C4 식물에 비해서 기공의 수가 10분의 1 정도? 굉장히 작습니다.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기공의 수가 작아요.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기공의 수가 작은데 딱 캠회로와 딱 돌아가면 낮에는 기공을 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공을 열어버리면요, 이 친구는 사막형 기후에 살기 때문에 고온, 건조, 그리고 바람이 잘 불어요. 그럼 기공을 열는 순간 수분이 다 뺏겨버려요. 뿌리로 흡수할 수 있는 물이 거의 없는데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시들어서 죽습니다. 고사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낮에 증산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강을 해주셔야 돼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증산작용이 많은 것 중에 다육이 잎이 타는 이유를 가르쳐 드렸죠. 여기 있는 냉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잎을 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공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하지 못하면 냉각을 못 시켜요. 그럼 잎장이 탑니다. 광합성의 방법 중 하나예요. 여기 낮에는 이 친구들은 기공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먹지를 못하고 뱉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을 요거를 뱉어야 되는데 뱉지를 않아요. 그래서 타요. 낮에는 기공을 닫습니다. 반대로 밤에 기공을 여는데요. 광합성과 똑같은 방법을 합니다. 호흡도 하고 광합성도 해야 돼요. 이때는 광합성이 아니라 이때 기공을 열고 호흡을 하는데요. 쥐꼬리만큼 벌거든요. 그래서 이때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호흡은 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요. 식물 세포 내에 있는 액포라는 곳에 이산화탄소를 말산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이게 아무리 해봤자 저장이 냉장고로 보시면 만땅 채우면 더 이상 들어갈 데 없잖아요. 끝이에요. 최대치로 채워놓거든요. 그리고 낮에 그 친구는 기공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때 받아들이 말산에 넣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인 식물이 3에서 40 정도의 광합성을 할 수 있다면 이 친구는 10분의 3 정도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못하거든요. 그때 그냥 가만히 광합성이 끝나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진짜 딱 사용된 이산화탄소를 다 쓰고 나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물을 소비할 수가 없어요. 기공을 통해서 뱉지도 못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소비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물이 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먹을 수가 없는 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식물이 물을 말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요. 증산작용이거든요. 그런데 광합성과 증산작용으로 이 안에 있는 물을 말리는 게 제일 빠른데 하지는 못해요. 증산도 못하고 광합성도 주어진 약간만 하고 끝이에요. 근데 불쌍해 보인다고 여름에 물을 많이 주시면 이 안에 물을 말리지 못하고 화분이죠. 햇볕이 땡 하는 순간에 이 안은 사우나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걔들은 신이 나요. 온도가 올라가고 물기가 많으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막방 뿜뿜 하고 내뿜으면 뿌리는 산소를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리고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 표면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뚫고 들어옵니다.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세균이 뚫고 들어오면 병이 와서 죽어요. 그래서 무름병이 여름에 특히 잘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안 해요. 안 해. 딱 주어진 만큼만 하고 정지. 시작 온도는 보통 30도 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품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렵죠. 보통 30도라고 32도, 30도 선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올라가 버리면 케메로가 켜지는 순간 광합성은 정지입니다. 순식간에 광합성이 끝나고요. 나머지는 멍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밤에 그때 만드는 조금밖에 못 벌어들인 포도당을 이용해서요 호흡을 해요. 그리고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액포에 저장을 시키고 끝!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벌어들인 포도당이 얼마 없기 때문에 호흡도 금방 끝나요. 그럼 반대로 또 밤에도 물 소비가 별로 없어요. 이게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서 물이 계속 소비가 돼요. 여기서는 뿌리로 먹는 거고요. 요 물은 기공을 통해서 내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달라요. 대사수는 뱉을 수가 있어요. 요게 달라요. 물이 계속 식물은 소비를 하는데 요 친구들은 캠회로가 돌아가 버리면
밤에는 벌어들인 포도당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호흡을 별로 못하고요. 낮에는 기공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장한 이산화탄소를 다 소비하면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또 물 사용이 없어요. 호흡과 광합성이 식물이 물을 사용하는 주요된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하지를 못하면요, 물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컨디션이 나빠지면 하엽부터 잎을 버려요. 나 죽겠다. 상엽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식물이 낙하시키지 않습니다. 밑에 하엽부터 버려요. 나 살아야 돼 하면서 버리는데, 입장을 버리면 어머나 얘가 더워서 또 물이 부족하구나. 표면 흙은 빨리 마르니까 물을 또 넣어주면 입장이 또 떨어지고, 아직 또 부족하거나 또 주면 입장이 또 떨어지다가 저승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지 마세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물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봄하고 가을에도 한 달에 한 번 주라고 하는 이유가요, 기공의 수가 너무 적어요. 기공의 수가 10분의 1, 보통 10에서 30%라고 했잖아요. 일반 식물에 너무 적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기온이 좋을 때는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방법으로 광합성을 하는데요, G3, 그래도 기공의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물이 내뿜는 거 증산작용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오늘은 내용이 재미가 없죠,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서 한 달에 한 번.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러야지만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 보이시죠? 저희 농원이 집에서 여러분들의 집보다 예쁜 이유는요, 환경도 좋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물을 굉장히 아끼면서 줍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많아서 물을 최대한 적게 주고, 여름에는 거의 저희는 단수를 시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아마 제가 유튜브 찍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못생겼을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여름에는 기공을 닫아서 광합성을 굉장히 안 하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름철에 이 친구들은 기공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합성을 다른 방법, 특이하게 캠이라는 회로를 열어서 내가 물을 주면 이 친구들이 물을 빨리 스스로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광합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너무 상세히 알려고 하면 힘들어요. 아셨죠? 광합성을가 목이 잠깐만요. 살았다. 광합성 방법이 달라서요, 다른 광합성을 하고 증산작용을 잘 못하는 식물이라서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해요. 이게 이 친구들이 기공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름철에 이 친구들 케메로가 돌아가는 순간에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못해서 입장은 햇볕 비추면 거진 타요. 그런데 자생지에서는 왜 안 타요? 안 타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만큼 습도가 없어요. 덜 덥습니다. 이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정말 덜 더워요.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는데요, 그 나라 36도랑 우리나라 36도는 극이 다릅니다. 걔들을 거기서 32, 3도쯤은요 상쾌합니다. 정말 크게 안 더워요. 습도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빨래가 너무 잘 말라요. 습도가 없다 보니까요 진짜 잘 마르고요. 과자 봉지 뜯어놔도 절대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삭아삭해요. 진짜 사람 살기 너무 좋아요. 이게 살아보니까
건조한 곳에서 사는 게 저희가 로천하고 있으니까 이제 훨씬 더 좋아요. 그런 동네 살던 친구가 한국에 와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여름철에 힘든 거예요. 여름철에 습기가 많은 곳도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광합성을 제가 한다 했죠. 그래서 물 소비량이 극도로 적고 기공을 닫아서 증산작용을 낮에 못하고 밤에는 당연히 안 되죠. 잘 요때 물을 자꾸 주셔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게 광합성 방법이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름 시즌에는 광합성이 달라요. 그럼 봄 가을은 왜 줘요? 그럴 수 있어요. 여건이 좋아지면 캠 식물도 C3 회로를 돌립니다. 당연하죠. 맨날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좋은 환경에 오면 C3로 돌아가요. 그래서 봄, 가을에 다육이들이 잘 큰다고 얘기하고 관리가 편한 거예요. 여건이 좋을 때는 C3 식물처럼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기공을 열고, 밤에는, 요거. 똑같이 아까 처음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기본적인 광합성 방법을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30도 밑에 온도가 유지가 될 때는 요런 일반적인 광합성 방법을 하고요. 그래도 물이 약한 거는 기공수가 너무 적어서 증산작용을 잘 못해요. 관엽을 집에서 길러보시면요, 겨울철에 많이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에어컨을 돌리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볼 수가 있어요. 바닥에 물이 있어요. 관엽에 물 주고 나면 그게 일액 현상이라는 거고요. 관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온 다습한 동네에 살거든요. 화분의 온도가 따뜻하고 대기 중의 온도가 찰 때 일액 현상을 일으켜서요, 수공으로 물 뱉어버립니다. 쭉 몸에 잉여 수분 있을 때 뱉어버려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방바닥에 물이 흥건할 거예요. 이게 뭐냐? 관엽은 물을 뱉을 수 있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고요. 증산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양껏 주셔도 절대 안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속에 넣어놓으면 죽어요.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에 물을 줘도 관엽은 버티지만 이 친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물을 최대한 적게 주시는 게 이 친구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물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꼭 기억하세요. 여름철에는 이 친구들이 캠이라는 또 다른 광합성 방법을 사용해서 낮에 기공을 닫고 광합성을 쪼매하고 밤에는 기공을 열리지만 호흡이 조금밖에 안 벌어서 조금 하고 그때 저장된 이산화탄소로 낮에 기에 다시 광합성을 하지만 조금 해서 광합성과 호흡을 통한 물 소비량이 극도로 작고 낮에 기공을 닫아서 증상작용이 안 일어나서 화분 내에 물 말림 현상, 물을 말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공부는 재미가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낮에 기공을 못 열고 새로운 광합성 방법으로 인해서 물 소비량이 줄어든다. 캠회로를 통해서 물 소비량은 줄고 극도로 줄고 증산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잘 못 말린다. 요렇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잎을 말아버린 친구들은 뭔가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는 거예요. 진짜 거의 자는, 필요가 없어요. 쥐꼬리만큼 일을 하거든요. 캠회로가 돌아가는 순간에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잎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햇볕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거든요. 햇볕을 받아봤자 강압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실쭉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고 물 주지 마시고 그대로 버티세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진짜 죽을 것 같이 불쌍하다 그러면 소스통으로 뿌리 바로 밑으로 천천히 한 번만 주세요. 천천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주라는 거예요.
그냥 두시면 알아서 여름 납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자, 이제 왜 여름철에 차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물을 주면 안 되는지 대강 아시겠죠? 원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기공을 닫아서 증산을 못하기 때문에요. 입장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차광막이 필요하고요. 광합성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분 내의 물 소비량이 극도로 줄어든다. 그리고 증산작용도 그때 같이 못하기 때문에 물 말림을 잘 못하긴다. 그래서 차광막이 필요하고 여름에 물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물 주지 말란 얘기예요. 요 정도 기본적인 거 상식 정도를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왜 물을 주지 말라 하는구나 라고 알아야 너무 기본 안쪽으로 뭐 진짜 캠헤롤 방법, 저장 원리, 그다음 광합성 방법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면 재미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아셔야지 이래서 주지 말라는구나.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는 장마 끝나고는 물 주지 마세요. 7월, 8월은 최대한 버텨보세요. 올해 또 날씨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직원이 걱정이 조금 많이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물을 적게 주시면서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여름 날 겁니다. 그럼 이제 목이 계속 말라서 하나 더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지금은 오셔도 직원이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통 갖고 다니면서 물을 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도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드리니까 꼭 물어봐 주셔요. 찾아주려고도 얘기하면 네 하고 가서 찾아드리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종이를 안 갖고 오셔서 못 찾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종이를 적어 놓으시면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거 보고 찾아드립니다. 그렇게 직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직원이 이만 잠시 쉬러 갑니다.